예, 오늘 거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이제 날씨가 요즘 변덕스럽죠. 이번 주 내내 월요일부터 장마라고 하더니 비 올 것 같아서 우산 들고 나가면 비가 안 오고, 비가 이제 안 오겠구나 마음 놓고 있는데 갑자기 폭우가 몰아치고 그렇습니다. 정말 그 변덕을 우리가 또 대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시장의 분위기도 딱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기대감으로 좀 바라볼라 치면 어느새 이제 차익 실현, 빌미를 찾아서 약세 흐름을 보이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반복되고 있는 최근인데요. 간밤 미증시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기대감을 키울 만한 이슈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하방에 대해서 뒷받침해 줄 만한 근거를, 그 빌미를 찾아가는 움직임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자, 미증시 먼저 볼 텐데요. 일단 다우 S&P 500 지수가 각각 0.8%, 0.45%씩 올랐지만 나스닥 지수가 약간의 이제 약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보합 마감이 됐지만 파란불 켜면서 마침표가 찍혀졌습니다. 긴축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라는 게 시장의 해석입니다. 미 경제 자체는 깜짝 놀랄 정도로 좋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감이 계속 침체 온다 이야기가 되는데 대체 오는 거 맞는가 싶을 정도의 경제 지표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GDP 세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하죠. 워낙 이제 넓기 때문에, 범위가 넓기 때문에 추계를 해서 집계를 그때그때 다시 반영을 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수치가 마지막 최종 수치입니다. 1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됐는데 그 전에 1%대가 나왔고 예상도 1.4%였는데 앞자리가 다릅니다. 2% 플러스권이 연출이 됐습니다. 특히 소비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가계 지출은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5개월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그만큼 실업자가 없고 계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굉장히 적은 상황, 재취업이 잘 된다는 겁니다.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처음 여기에 시장은 환호하는 분위기였습니다만 경제가 좋으니 미국에서 다시 금리 강하게 올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이 작동을 했습니다. CME 페드워치상 보시면 이번에 금리 인상 25bp씩 연속으로 2차례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에 그 전날보다 비중이 힘이 좀 실리는 모습이었고요. 연내의 금리 인하 확률은 10%로 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국채 금리가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는 모습, 당연히 금리의 급등은 기술주의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부진한 모습이 나스닥 시장에 연출이 됐습니다. 히트맵 보시면요. 지수 기여도가 높은 이 성장주의 약세가 두드러졌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민감 섹터, 은행이 대표적이죠. 은행이 가장 세게 올랐고요. 그 나머지 화학, 철강 이런 경기 민감주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가지죠. GDP의 힘 그리고 은행 테스트의 힘입니다.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는 어제 정리해 드렸습니다. 굉장히 깐깐하게 이번에 이 테스트를 했거든요. 연준에서 주기적으로 하는데 23개 대형은행에게 최악의 경기 침체를 가정해서 이걸 버틸 수 있느냐를 시험합니다. 그 가정이 상업용 부동산 40% 폭락하고 집값 38% 폭락하고 실업률 10%대까지 진입을 한다라는 가정인데 모두 통과됐습니다. 다 잘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은행, 대형은행 중심으로 지역은행까지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철강 섹터들, 화학 섹터들 등락률 기입을 해봤고요. 그 밖에 전기차도 강했지만 테슬라도 0.5% 올랐지만 배터리가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줬습니다. 프레이어 배터리가 20% 급등을 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을 하면서 힘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나머지 배터리 밸류체인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즘 우리 시장 유독 배터리가 약한데 오늘은 좀 반등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보통 미 증시에서 이렇게 경기 민감주가 오를 때 반응을 같이 보이는 섹터들 그냥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다시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이 중에서 최근 들어서는 단기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 위주로는 차익 매물 출회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신고가 연일 경신하고 있는 섹터가 이 두 부분입니다.
빨간 부분으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다 52주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변압기가 가장 강하고 건설 기계 장비 쪽도 선별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 교집합이 있죠. 바로 미국 수출 쪽이 잘 나오는 섹터라는 점입니다. 미국 인프라 구축, 워낙 이제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서 60년 만에 한 번 오는 인프라의 교체 주기이기도 하고,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미국에서 다 해외로 생산 기지가 이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다 수입에 의존을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티지 현상, 지금 아직까지도 변압기가 없어서 못 구할 정도라고 아주 귀한 몸값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런 영향을 이제 받은 부분입니다. 과거에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 좀 어느 섹터가 연관해서 움직이는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가겠습니다. 분위기 좋았는데 시장 문 열고 나서의 흐름은 그렇진 못했습니다. 어제 실적 다 정리해드렸죠. 실적이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바닥을 확인했구나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3%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열리고 나니 마이크론의 주가는 무려 4%의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는 중국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중국의 그 수출 제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내용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그때부터 엔비디아의 차익 매물 출회가 강하게 나오긴 했습니다. 중국 매출 의존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 비중이 있는 기업들은 간밤, 다른 쪽은 그렇게 급락하진 않았습니다. 유독 마이크론만 많이 흔들렸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면서 중국 사업의 불확실성 존재하지만 이것은 향후 수분기에 걸쳐서 확인될 사항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회복세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호평이 쏟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밀렸을까요? 사실 그동안 엔비디아가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차익 매물 출회 1, 2주가 있는 그 기간 동안 유독 다른 기업에 비해서 마이크론의 주가가 강세 흐름을 보였다는 점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에 대한 차익 실현 빌미를 찾은 건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 또 다른 소식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 부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락가락하죠. 미국, 중국 화해 무드가 연출된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악화의 우려감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 외교는 그렇죠. 밀고 당기기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도 나타날 텐데요. 간밤 있었던 이슈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올 초에 미중 갈등이 악화되고 험한 말이 오갔을 때 그 빌미가 됐었던 게 스파이 풍선입니다. 기억을 하실 텐데요. 미국에서는 이거 스파이용으로 보낸 풍선이다 주장을 했고, 중국에서는 아니다, 그냥 기상 관측용인데 잘못 흘러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미국 정부가 뜯어서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뜯어보니 실제로 이 안에 정찰용 수집 장비가 탑재됐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국방부에서 그래서 이제 정찰용으로 결론에 힘을 싣고 있다는 보도 내용인데요. 물론 백악관이나 수사당국의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이 소식이 어제 우리 시장 오후장 무렵에 전해진 내용이고요. 중화권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홍콩 항생지수가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르고 내린 종목들 쭉 정리를 해봤더니 이 미중 갈등 재현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확실히 방산주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수 플랫폼 등이 좀 약한 흐름을 보였던 걸 미루어 보아서 여전히 중국의 경제 지표는 부진하고 이 중국에서 발표하는 금리 인하나 부양책 규모에 대해서는 실망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 밖에 미국의 AI 반도체 규제에 대한 우려감도 계속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7월 1일부터 새로운 대외관계법이라는 게 중국에서 시행이 되는데, 이에 대한 부분 때문에도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다시 확산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감으로 간밤 미국에서도 해석이 됐습니다. 내용도 좀 정리해 볼 텐데요. 공식 명칭은 이렇습니다. 대외관계법
45개조. 예, 국가 안보나 국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이제 명문화되는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보복 제재 수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사드 보복은 그동안 이렇게 공식 명칭으로 하지 않았고 우리나라의 해석이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강하게 반발 제재 조치를 이제 중국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들 때문에 이제 관계가 가까워질 줄 알았는데 다시 멀어지는가라는 이제 우려감으로 해석이 됐고요. 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ADR 주식들 다 밀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방산 주식은 수혜 기대감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미중 갈등 테마 하면은 대표적으로 히토류, 방산, 최근 들어서는 대체제인 흑연 이런 테마가 형성이 돼 있는데요. 이런 게 있다라는 수준으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히토류 테마 등이 시장에서 이제 급등을 하면 전체적으로 지수에는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조비 이슈 보겠습니다. 간밤 추가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단숨에 돌파했습니다. 최근 조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 제품입니다. 나르는 택시, 나르는 전기차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사실 이제 드론보다 이게 항공기체이기 때문에 전기차에 더 가깝습니다. 항공 모빌리티 쪽의 이슈가 계속 요즘 주목이 되죠. 파리부터 시작해서 파리 에어쇼, 그 다음에 이제 조비가 그 바통을 이어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비의 에어택시 시범 운행 특별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으로 어제 40%의 조비가 급등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빨리 들어오느라. 아처나 릴리움도 어제 같이 급등을 했었는데 특히나 간밤에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비의 급등세가 유독 두드러졌습니다.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이 잘 되고 있구나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SK텔레콤이 조비에 1,300억 정도 투자한다고 하면서 이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SK텔레콤은 참고로 이로 인해서 지분을 한 2% 정도 얻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테마주들 어제 좀 반응이 있었죠. UAM 테마가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 이제 급등을 하는데 실체가 있는 쪽은 아무래도 방산 항공기체를 맞는 쪽입니다.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작년에 사실은 이 UAM 개발에 대해서 우리나라 파트너가 어떻게 체결이 되고 있는지는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미 여기 나와 있죠. SK 텔레콤과 하나시스템 컨소시엄에 조비가 여기 기체 개발에 묶어 있습니다. 그때 전 세계 UAM에 대해서 처음 시장이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당장 어떠한 그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먼 미래에서 구체적으로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작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전 세계 기술력이 있는 대장주는 조비라는 점 그때도 체크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형성이 돼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작년부터 컨소시엄이 여러 형성이 돼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뭐 KT 아무래도 이런 UAM은 그 항공에서 운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통신사와도 연관이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신 3사가 이쪽에 다 뛰어든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하드웨어 쪽은 기체 담당 기업들이 여기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로 긴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애플 대단합니다. 1등의 위험, 연일 신고가인데 간밤에도 또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시총 이제 규모가 뭐 연일 불어나고 있는데요. 물론 굉장히 덩치가 큰 그 기업이기 때문에 전 세계 1위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상승률이 그렇게 매일매일 급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눈에 띄는 건 차곡차곡 차근차근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1위의 지위를 놓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레포트인데 KB증권 디스플레이 담당 애널리스트 김동원 애널리스트가 7월부터는 아이폰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폰에 대해서 그 미국 내에서도 기대감이 좀 상당한데요. 최대 수혜주 국내에서는 LG그룹주라고 밸류체인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이라고 보면 여러 가지 아이폰의 밸류체인들이 있을 것이고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으로 엮으면 여러 가지 이제 전장 부품 쪽이 있을 것이고 애플의 비전 프로라는 새로운 헤드셋, 기기에 대해서 엮여있는 기업들도 국내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 시장 자체가 이 애플이 이번에 뛰어들기 시작했고 그 과거에는 메타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이 엮여 있습니다. 뭐 LG노텍, 삼성전기, PI 첨단 소재, 하이비전 시스템, 더구전자, 라운텍 등등 LG그룹주가 많기는 하네요.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옮겨서 어제 시장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흐름들
장중의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보시면 장 초반에는 양시장 분위기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꺾입니다. 딱 오전 10시 30분 변곡점을 그린 겁니다. 10시 30분은 우리 시간으로 10시 30분 중국 시장 개장 시간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미증시에 대한 기대감 반영시키다가 중국 때문에 꺾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시간 동안 여기까지 계속 이제 마이크론 3% 급등을 하고 있어서 우리 반도체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실은 장중에 플러스권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찍기도 했고 SK하이닉스는 무려 2% 가까운 상승권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어제는 문제였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에서 이 환율에 절하고시를 냈는데 그 폭이 굉장히 컸죠. 7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환율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위엔화의 약세, 우리 원화가 동조하면서 원화의 약세로 나타나면서 달러당 원화 가격이 갑자기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당연히 이제 외국인 입장에선 불편하죠. 외국인 선물 매도를 자극하는 움직임으로 이렇게 갑자기 우리 시장도 꺾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중 갈등 재현 가능성 앞서서 정리해 드렸고요. CFD 서비스 종료에 대한 수급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K증권이 증권사 최초로 CFD 서비스를 종료키로 선언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미정인데 그만큼 CFD라는 것은 최근 들어서 이 종목과 지수의 왜곡 현상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유동성 자금 조달의 창구 측면도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시장에 변수로 작용하는지는 지속적으로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의 쏠림이 이어졌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안에서도 급등세가 연출이 됐는데 그들 종목만 거의 올랐습니다.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를 기입해봤는데 앞부분이 코스피, 뒷부분이 코스닥입니다. 코스피에서 163개 종목만 올랐고 740개 종목이 어제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더했죠. 그리고 건설, 건자재, 민감주 섹터가 어제 부진했는데 특히 건설을 끌어내린 건 GS 건설의 부실공사 의혹입니다. 급락이 나왔고요.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게임, 교육, 엔터, 2차전지, 에코프로를 제외한 나머지 배터리주의 약세도 어제 두드러졌습니다. 자, 어제 그 와중에도 좀 상승세를 보였었던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마이크론 실적 호조로 반도체 장비 쪽의 강세가 좀 두드러졌고 UAM 테마주들이 급등을 보였습니다. UAM 개발 이력이 있었던 종목들이 기사화되면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전기차 충전소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오르는데 최근 이 톤이 바뀌는 게 과거에는 전기차 충전 테마에 엮였다가 사업 부분을 다른 데 팔았음에도 실체 없이 움직였던 종목이 많았다면 어제는 그래도 사업을 착착하고 있는 몇몇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돼서 같이 움직였다라는 한 특징이 있습니다. 기억을 해보셔야겠고요. 시간의 특징주 보겠습니다. 당류 관련 기업들의 급등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그 WHO에서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을 할 것이라는 그런 예고가 나오면서 아스파탐의 그 대체제로 부각될 만한 다른 쪽 설탕, 사카린, 올리고당 관련 테마주가 올랐습니다. 이 아스파탐이라고 하면 제로 칼로리, 제로 콜라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가 있죠. 이 당분을 칼로리 없이 이제 맛을 내는 그런 물질인데 이게 이제 건강에 좋지 않은 부분이 포착이 된다면서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이 될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테마성 움직임이겠죠. 그리고 수주 투자 소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숫자가 찍히는 종목들이 무엇인가 계속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현대 로템인데요. 방산인지 철도인지 아직은 모릅니다. 경영상 비밀 유지로 계약 상대방이나 규모 등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7월 달 초에 이제 공개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는 용인 클러스터에 삼성전자도 시스템 반도체에 크게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 기억을 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장비나 재료 부품들 들어가야겠죠. 그런 수주가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램 테크놀로지가 2.3% 시외에서 움직였는데요. 555억 원 시설 투자키로 했습니다. 자기 자본의 100% 이상이네요. 상상 인더스트리 에이프로젠 개별 이슈로 또 소폭의 강세 흐름을 보였다는 점 기억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투자주의 경고 지정 종목들의 약세, 종목별 흐름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일정 산업 뉴스 어제 CQ센이 화려하게 증시에 대비했다며 오늘은 알맥입니다. 배터리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CQ센은 어제 급등한 이후에 시외에서는 7.7% 하락했습니다. 오늘 의료산업전 일정 예정이 돼 있고요. 폴더블 폰 관련 기업들에 대한 긍정 평가들 나오고 있어서 넣어봤습니다. LG그룹주는 굉장히 긴 호흡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투자를 하죠. 이번에 LG 자동차 전장 부품 섹터의 1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올해 목표치 매출 10조 원 달성 유력하다고 사측에서 행사 때 발표를 했습니다. 과거에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배터리에 투자를 하고 10년간 적자를 보고 이제야 빛을 보고 있는데 LG전자는 언제쯤 보게 될까요?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